중년과 노년의 삶을 되돌아보며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철학적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유는 단순히 외적인 억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내면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내면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중년의 시기는 삶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는 많은 성취를 이뤘을지라도 여전히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삶의 성찰이 더 깊어지며 철학적 지혜는 중년 이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것들이 결국 우리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중년의 시기에 겪는 여러 어려움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정환 씨는 52세로 사업 실패를 겪은 후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왕성한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도전에 나섰지만 이번 실패는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과 더 이상 도전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니체의 철학에서 이정환 씨는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고통을 견디는 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그는 실패를 단순히 좌절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실패가 주는 교훈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실패를 단순히 피하고 싶은 고통으로 보지 않고 그 속에서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이제 그는 소규모 창업을 통해 다시 도전하고 있으며 이전보다 더 강한 정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삶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중년의 삶에서 겪는 어려움이 단지 고통이 아니라 더 큰 성장을 위한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중년 이후에는 과거에 대한 미련과 후회가 자주 찾아옵니다. 이루지 못한 꿈들, 잘못된 선택들, 그리고 지나간 시간들이 때로는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철학적 지혜는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의 삶에 집중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지금 여기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노자의 사상은 자연스럽게 흐르는 삶을 살아가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노자는 인생은 강물처럼 흘러가야 한다며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가르침은 중년 이후의 삶에서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박미순 씨는 60세로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에 많은 꿈을 꾸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꿈을 모두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그녀는 과거의 미완성된 꿈들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살았어야 했다는 자책과 함께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미련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노자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삶은 강물처럼 흘러가야 한다는 말은 그녀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미순 씨는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벗어나 현재의 삶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의 순간에 충실하게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며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과거의 미련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흐르는 삶을 받아들이며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사회적 성공과 물질적 성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화와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철학적 지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얻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수용은 평화를 찾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으며 삶은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년의 시기는 이러한 자기 수용과 내면의 평화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지 생각하라. 그럼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현재의 삶에 더 집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더 이상 남들의 기대나 외부의 요구에 맞춰 살기보다는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국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을 성숙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고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으며 매일매일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삶은 항상 완벽하지 않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년은 인생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더 이상 젊지는 않지만 노년으로 완전히 접어든 것도 아닌 인생의 반환점에 서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며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년의 시기를 맞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과 가정에 치여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철학적 성찰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김철수 씨는 55세의 중년 가장으로 3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어느덧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고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이룬 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었지만 정작 자신만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고 아내와의 소통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중년의 위기라고 불리는 내적 혼란을 겪으며 철학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나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는 책을 읽고 명상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철수 씨는 스토아 철학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철수 씨는 자신이 그동안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행복, 회사의 성과, 사회적 평가 등 외부의 요인에 지나치게 의존해 자신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철수 씨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했습니다. 이제 그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직장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일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건강과 정신적 안정에 더 집중하며 명상을 통해 자신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는 중년에 접어들며 삶의 지혜를 얻었고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이다. 이 말은 중년의 시기에 새로운 도전을 직면할 때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우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자유는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이정희 씨는 60세에 가까워지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노년의 삶에 대한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에서 인정받고 가정에서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바쁘게 지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점차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은 결혼에 독립했고 남편과도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정희 씨는 앞으로의 삶이 외롭고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정희 씨는 가까운 친구의 권유로 철학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양한 삶을 살아왔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임에서 함께 읽은 철학 서적은 정희 씨에게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중 프랭클의 책은 그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정희 씨는 삶의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정희 씨는 철학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움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전에는 가족의 필요에만 맞추어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며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희 씨는 글쓰기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성찰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불교 철학에서는 무상이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무상은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이치를 말합니다. 우리의 젊음, 건강, 가족, 친구, 그리고 직장에서의 역할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부정하거나 거부하려는 마음은 오히려 고통을 낳습니다. 그렇기에 변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박영식 씨는 58세로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한때 중요한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는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의 일은 점점 줄어들었고 회사에서 자신이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일했지만
이제는 그 자리가 빈 듯한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영식 씨는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고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접한 불교 철학의 무상 개념이 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영식 씨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들이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저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식 씨는 직장에서의 역할이 줄어든 대신 자신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을 다시 시작했고 아내와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며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얻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역할과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영식 씨는 이제 삶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현재를 더욱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지혜 중 하나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중년과 노년에 이르면 우리는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기준에 맞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중장년의 시기에 필요한 철학적 지혜입니다. 프랑스 철학자장 폴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기대에 얽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으며 그 속에서 고통을 느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하고 남들이 아닌 자신에게 맞는 삶을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김정희 씨는 62세로 남편과 함께 농촌에서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도시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이주한 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시골로 가느냐? 그렇게 살면 외롭지 않느냐? 라는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도시 생활에서의 스트레스와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시골에서의 소박한 삶이 자신에게 맞는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소규모 농사를 짓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통해 그녀는 오히려 더 큰 만족을 느꼈습니다. 정희 씨는 사르트르의 철학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타인의 평가에 자신을 맞추기보다 자신이 행복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주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소박하지만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작은 세상에서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중년과 노년의 시기는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을 성찰하고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철학은 우리가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삶의 변화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년과 노년의 삶은 이제 그 용기를 발휘할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덧없음을 인정하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자유로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철학적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